할머니. 할머니 안 돼요. 민지야, 은서야,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전 어떡해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뼈를 애는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65살 박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여러 겹 껴입은 옷으로 몸을 감쌌지만 추위는 뼈 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낡은 운동화 밑창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어 발가락을 얼렸습니다. 떡볶이요. 따뜻한 떡볶이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정희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병원에서 온 독촉장이 구겨져 있었죠. 남편의 투석 치료비가 또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증까지 온 남편 김철수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치료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떡볶이를 팔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루만 더 버티자.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떡볶이 국물에 물을 더 부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국물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국물이 많다고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정말 없었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었는데 겨우 5명 정도 왔을 뿐이었어요. 오늘 번 돈은 고작 15,000원. 이걸로는 내일 재료비도 못 댑니다. 에이, 오늘은 이만 정리해야겠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고급 승용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막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품이 있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아가씨가 6개월째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떡볶이 냄새를 맡더니 먹고 싶다고 해서요. 정희는 승용차를 봤습니다. 뒷좌석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얼마나 드릴까요? 많이 주세요. 아가씨가 얼마나 드실지 모르니까요. 남자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떡볶이가 3,000원인데. 괜찮습니다. 잔돈은 가지세요. 우리 아가씨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남자는 정희에게 돈을 건네고 차로 돌아갔어요. 정희는 급하게 불을 다시 켜고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최대한 맛있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5분 후 남자가 차에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비싼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깡마른 팔다리, 움푹 꺼진 볼, 생기 없는 눈동자. 하지만 정희가 숨을 멎게 한 건 아이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를 찾는 듯한 간절한 눈빛. 정희는 15년 전 잃은 손녀를 떠올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어린 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고아원에 보낸 손녀 민지를 어서 와. 따뜻한 떡볶이 금방 나온단다.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정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정희는 떡볶이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묵도 추가로 넣어주고 김밥도 조금 덤으로 넣어줬어요. 자, 여기.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아이는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맛있어요. 아이가 다시 한 입, 또 한 입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가씨가 먹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가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광경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김밥까지 먹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다 드셨네요. 남자는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정희에게 거듭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잘 먹어줘서 제가 더 기쁘네요. 아이는 차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정희는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내일도 와.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6개월이나 밥을 안 먹었다니. 하지만 정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도 먹고 살기 바쁜 처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투석하고 왔어요.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투석을 받고 오면 항상 기력이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돈만 쓰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내가 꼭 돈 벌어서 당신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달 밀리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독촉장, 남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그 차가 다시 나타났어요. 할머니. 차에서 내린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반가워서 아이를 맞이했어요. 어머, 또 왔구나. 할머니가 기다렸어. 정말요? 그럼 우리 예쁜 아가씨가 또 올 줄 알았지. 아이는 정희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는 정희야. 너는? 전 은서예요. 강은서. 은서구나. 예쁜 이름이네. 그날부터 은서는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전기사 박 씨와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 걸어서 오기도 했어요. 포장마차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할머니요. 은서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할머니와 그 옆에서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나를 그린 거야?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정희는 은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밥도 잘 먹고 학교에서도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정희 할머니 덕분이었죠. 할머니, 저 이제 친구도 생겼어요. 정말? 우리 은서 대단한걸?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너무 맛있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은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은서를 위한 도시락을 싸줬어요. 포장마차 재료로 만든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도시락을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계란말이랑 소시지 볶음이야.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없어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있어. 민지라고. 진짜요? 그럼 저처럼 할머니를 좋아해요? 정희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글쎄, 할머니가 잘 못해줘서 민지는 할머니를 안 좋아할 거야.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인걸요. 은서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은서 때문에 행복해요. 은서가 누구야? 내가 떡볶이 파는데 오는 아이요. 참 착하고 예뻐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은서가 올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아픈 건 아니겠지? 정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은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겠지. 오늘은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장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은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혹시 은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날 오후 드디어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은서 옆에는 위험 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 사람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할머니. 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정희는 은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됐어,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그때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은서한테 떡볶이를 판 사람이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세진그룹 강민호라고 하오. 은서의 할아버지요. 세진그룹. 정희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기업이었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강민호는 포장마차를 둘러봤어요. 낡은 천막, 녹슨 철제틀, 오래된 조리기구들. 은서가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어. 네, 6개월 동안 밥을 안 먹던 아이가 당신 떡볶이를 먹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정희는 강민호를 올려다 봤어요. 우리 집에서 은서를 돌봐주시겠어? 네?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식으로 고용하겠어. 월급은 500만 원, 남편분 병원비도 전액 제가 부담하겠어.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은서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시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은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 손녀처럼요. 강민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소.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주시오. 네, 감사합니다. 은서가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은서.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세진그룹 회장님이 날 고용하고 싶대요. 월급 500만 원에 당신 병원비까지 다 내준대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야? 네,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여보, 정말 잘 됐네. 이제 우리 조금 숨 쉴 수 있겠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세진그룹 회장 저택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지나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저택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현관에서 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요. 은서야, 할머니 왔어. 정희는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가정부 이씨가 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재에서 강민호가 정희를 맞이했어요. 왔어? 앉으시오. 네, 회장님. 간단히 말하겠소. 당신의 역할은 은서를 돌보는 것이요. 아침에 깨우고 식사를 챙기고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돌아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서의 엄마 얘기는 꺼내지 마시오. 네? 은서 엄마는 은서를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어. 산후출혈이었어. 정희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은서는 엄마 얼굴도 모르오.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오. 은서한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은서의 전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은서를 깨우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면 간식을 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말이야. 정희는 손녀를 가르치듯 은서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은서 대단한걸?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대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은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은서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 책 읽어주세요. 그래, 옛날에. 정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서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은서의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 내가 꿈꾸던 일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철수도 저택 내 별채로 이사 왔어요. 회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철수는 별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투석도 근처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여보, 이제 걱정 놓으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응, 당신 덕분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은서 진짜 대단하다. 정희는 은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강민호도 손녀의 변화에 만족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은서가 완전히 달라졌어. 다 당신 덕분이요. 그날 저녁 강민호는 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희 씨 앉으시오. 네, 회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당신한테 손녀가 있다고 했어? 정희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디 있어? 그게.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민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소? 15년 전에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손녀 민지가 8살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죽고 저는 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보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제 평생 죄예요. 손녀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거요? 네, 민지가 고아원을 나간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강민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보겠어. 네? 우리 회사에 전문 조사팀이 있어. 그쪽에 의뢰해 보겠어. 회장님, 당신이 은서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도 당신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겠소?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주 후 강민호는 정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희 씨 손녀분을 찾았소. 정말요? 네, 서울에 있더군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대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빚을 많이 졌더군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민지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도와주겠어. 회장님, 손녀분을 여기로 데려오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민지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방이었어요. 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야.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머리는 금발로 염색되어 있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지는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민지야. 정희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정희를 밀쳐냈습니다. 왜 왔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저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빚도 갚아주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민지는 동작을 멈췄어요. 빚을 갚아준다고요? 응. 할머니가 지금 좋은 분 밑에서 일하고 있어. 그분이 도와주신대. 민지는 정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빚졌는데? 3천만 원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카드 빚이요. 그리고 사채도 좀 있고요. 정희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가자. 민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지는 세진그룹 회장 저택으로 왔습니다. 처음 저택을 봤을 때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야. 세진그룹 회장 집이라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 씨, 앉으시오. 네.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당신 빚 내가 다 갚아주겠소.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우리 회사 계열사에 취직하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잘하시오. 할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날부터 민지는 세진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민지야, 일어나야지. 출근 시간이야. 할머니, 조금만 더.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정희는 민지를 깨워 아침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야. 먹고 힘내서 일해. 고마워요, 할머니. 민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민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한걸?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응원해 주셔서요. 민지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도 고마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서의 방에서 비싼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제 인형이 없어졌어요. 그래? 어디 뒀는지 기억나니? 침대 위에 뒀는데.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수색했지만 인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돌아가신 부인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강민호는 내부 조사를 지시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지가 은서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인형을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부인의 방에서 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대체? 강민호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이것 좀 보시오. CCTV 영상을 본 정희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왜? 손녀분이 도둑질을 했어. 이건 범죄예요. 정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정희 씨는 잘못이 없어. 회장님. 하지만 손녀분과는 단단히 얘기를 해야겠어. 그날 저녁 강민호와 정희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앉으시오. 민지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앉았어요. 이걸 보시오. 강민호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왜 그랬어?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야,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물건이 필요하면 할머니한테 말하지 왜 훔쳐가니? 할머니도 참. 이렇게 큰 집에 사는데 몇 개쯤 가져가면 어때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삐딱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넘쳐나잖아요. 저 같은 거 신경도 안 쓸 거면서. 정희는 민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정신 차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민지는 뺨을 쓰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할머니 진짜 웃기시네요. 뭐? 할머니도 저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교통사고 났을 때 할머니가 병원비 못 내서 제대로 치료 못 받았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민지야, 그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엄마는 안 돌아와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강민호는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 씨, 당신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손녀의 잘못을 왜 당신이 책임지려 하시오? 제가 잘못 키워서. 아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소. 강민호는 정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날 밤 은서가 정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민지 언니가 한 말. 은서야.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은서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는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은서야. 할머니 떠나지 마세요. 제발. 안 떠날게. 할머니가 우리 은서 절대 안 떠날게. 다음 날 강민호는 민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지 씨, 결정을 해야겠어. 무슨 결정이요? 여기서 성실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인지.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겠소. 네, 할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고아원에 있을 때도 매일 찾으러 다녔어. 하지만 당신이 이미 나간 후였어. 민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할머니한테 제대로 효도하시오. 그날 저녁 민지는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민지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민지를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할머니, 오늘 팀장님이 저한테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한걸?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민지는 월급의 절반을 정희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민지야. 너 쓰려고 번 거잖아. 할머니가 제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갚아야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와 은서도 가까워졌습니다. 은서야, 숙제 다 했어? 언니,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민지는 은서에게 언니처럼 다정하게 대했어요. 은서도 민지를 진짜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그래? 무슨 일이었는데? 친구가 제 도시락을 비웃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비싼 도시락인데 저는 할머니가 싸주신 거라서. 민지는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은서야,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제일 좋은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 정말요? 응. 언니도 그 도시락 먹고 싶어. 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니도 내일 같이 먹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희가 만든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은서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저도 맛있어요, 할머니. 민지도 행복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강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희의 남편 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투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그럼 기증자를 내 가족 중에 맞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정희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날 저녁 강민호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남편분 상태 들었어. 네, 회장님. 걱정 마시오. 내가 최고의 의사를 섭외하겠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증자 문제는 내가 알아보겠어. 회장님. 하지만 기증자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철수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왔니? 할머니, 저 검사 받았어요. 뭐? 신장 기증 적합성 검사요.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할아버지한테 제 신장을 드리려고요. 안 돼. 민지야, 그건. 괜찮아요, 할머니.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대요. 민지는 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한테 생명을 드릴 차례예요. 정희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건강해요. 검사 결과 민지와 철수는 적합성이 높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은서가 기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여보.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민지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응, 전할게. 옆 병실에서 민지도 깨어났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완전히 회복하셨어. 다 내 덕분이야. 다행이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정희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달 후 철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민지도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5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강민호, 정희, 철수, 민지, 은서. 할아버지, 저쪽에 그네 타러 가도 돼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은서가 뛰어가자 민지가 따라갔어요. 은서야, 언니가 밀어줄게. 와, 고마워요, 언니. 2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는 정희와 철수 옆에 앉았어요. 정희 씨 행복하시오? 네, 회장님. 정말 행복합니다. 다 당신 덕분이요. 은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부는 회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하오. 강민호는 은서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2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 결혼식에 줄에 서주실 분 아세요? 회장님께 여쭤볼까? 아니요, 할머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 할머니요. 정희는 놀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나? 네. 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지야. 할머니, 제 결혼식에서 줄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지야, 할머니도 행복해. 정희는 단상에 올라가 줄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신부 민지는 제 손녀입니다. 15년 전 저는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희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이제라도 내 곁에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해. 오늘 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신랑께 부탁합니다. 우리 민지를 잘 부탁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언니,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민호, 정희, 철수, 민지, 민지 남편 은서. 자, 하나, 둘, 셋. 6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민지가 행복하니까. 여보, 우리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자.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정희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비명을 지르며 정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긴 정희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암이라니. 강민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3기라서 쉽지 않습니다. 정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은서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건강해.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우리 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정희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정희는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네, 정희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은서를 부탁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은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정희 씨, 무슨 소리를?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서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괜찮은 척 할게요.
강민호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 씨, 당신은 꼭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숙제가 나왔어요. 그래? 그럼 우리 사진 찍어야겠네.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언니랑 다 같이요. 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가 병실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정희, 철수, 민지 남편, 은서, 그리고 강민호까지. 자, 하나, 둘, 셋. 6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정희 씨.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떠나지 마. 여보, 미안해요. 정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서. 민지와 은서도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야, 은서야, 내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은서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전 어떡해요. 정희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서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할머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희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할머니, 은서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은서는 장례식 내내 울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은서야, 울지 마. 할머니가 슬퍼하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장례식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서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은서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에 반장 됐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했어요. 은서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좋죠? 우리 모두 웃고 있잖아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은서는 바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할머니, 저 행복하게 살게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은서는 일어나 묘소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서야, 다녀왔니? 네, 언니.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어?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잘했어. 민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자. 네, 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로.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민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가족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모, 저 그네 타고 싶어요. 민지의 첫째 딸이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모가 밀어줄게. 은서는 조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떡볶이 하나로 시작된 인연. 할머니를 잃은 소녀와 손녀를 잃은 할머니가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서로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은서가 조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동 깊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